영시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시장도 많이 그때 북적거렸었고 활성화됐었고 좋은 이런 축제 있었어요.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음에 열렸을 때는 조금 교통적인 문제는 좀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 지역 축제와 큰 차별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인 축제는 무려 1000여 개에 달해 하루 3개 이상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셈인데요. 지역의 문화나 특색을 살린 축제는 그 지역을 알리고 찾아오게 하지만 지역성 없는 축제는 오히려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영시축제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대전 영시축제가 열렸던 현장을 시사인 대세남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과거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자, 출발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추억의 가요 대전 브루스를 모티브로 탄생한 대전 영시축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여행을 테마로 7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는데요. 행사 기간 매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대전 원도심 일대는 100여만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당시 축제 현장이었던 대전 중앙시장. 중앙시장은 축제 기간 푸드 페스타 행사장으로 운영되며 이곳 상인들은 축제를 찾아온 이들을 대상으로 추억의 가락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했는데요. 상인들은 축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내가 그때 이제 애들 장사를 주로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 나는 좀 많이 팔았어요. 전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도 겁나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이랬었는데 영시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많이 그때 북적거렸었고 활성화됐었고 좋은 이런 축제 있었어요. 오랜만에 시장이 북적거리고 매출이 늘어 상인 대부분이 축제를 반겼는데요. 그중 아쉬움이 남는다는 상인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한무화가 우르르 와가 흩어지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됐으면은 뭐 좀 안 괜찮겠나. 그게 뭐 일관성 있게 한 번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부산의 깡통시장, 대구의 대신동처럼 야시장 또 올리고 중앙시장 가면은 이제 대전에 랜드마크로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상인들은 항상 뭐 거 가면 먹거리와 볼거리 진짜 막 눈 여기 끓이고 뭐고 다 한 방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꺼지지 않는 재미, 잠들지 않는 대전을 표방하며 대전시는 영시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대전 영시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대전시에서 축제 홍보하는 것 보고 놀러 오게 됐는데 먹거리도 다양하고 유명 가수들도 와서 가족들하고 재밌게 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영시축제 참여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도 보냈는데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갔는데 20분 걸릴 것도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주변 인근을 다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 갔을 때도 너무 통제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음에 열렸을 때는 조금 교통적인 문제는 좀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 지역 축제와 큰 차별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유명 가수들의 이제 공연 그리고 뭐 푸드트럭도 똑같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뭐 어디선가 많이 봤던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새로울 게 없어서 만약에 올해 영시 축제도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지 않는다면은 특별히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교통 통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대전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린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시민들의 지적. 영시축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영시축제의 기본 콘텐츠의 소스가 될 수 있는 영시하는 축제고 원도심에서 하는 축제는 전국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차별화된 그런 축제로서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영시축제를 대표적인 그런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든다면 차별화된 축제여야 된다는 거죠. 대전 관광의 60% 이상이 온다는 도 거기에 있고 대전역도 있잖아요. 또 칼국수 등 해서 먹거리가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이런 어떤 콘텐츠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덕특구에 많은 국책 연구기관 볼거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박물관들도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도 연계하고 대전을 대표하고 대전의 특징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문광구의 평가나 또 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대전의 대표 축제로 인식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난해 첫 발을 뗀 대전 영시축제.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선 축제 전 과정에 대한 차분한 복기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시축제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대전 원도심 상권이 활기를 되찾아 상인들도 반기는 분위기였다죠. 자, 신서우 기자는 지난 영시축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가족들하고 함께 다녀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무대가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공연들을 좀 즐길 수가 있었고요. 또 먹거리존도 또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테마별로 또 설치가 된 곳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전이 가진 재미나 고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범람하는 전국의 지역 축제 속에 막 걸음마를 뗀 대전 영시축제, 작년 축제를 훌륭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또 아쉬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축제를 앞둔 만큼 지난 영시축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텐데요.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정병웅 교수, 대전시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정병웅 교수님, 이 대전 영시축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존 축제를 키워 나가고요. 또 새로운 축제를 열며 홍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현대는 가히 어떤 축제의 시대라고 할 만큼 지역 곳곳에 국가마다 또 지역 축제가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지역의 축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기능에 있죠. 먼저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매력을 드러내고 축제는 또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훌륭한 놀이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건강한 일상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또 지역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고취해 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을 떠났던 도시민과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효자 노릇을 할 뿐 아니라요.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죽어가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신서우 기자, 그럼 같이 살펴볼 축제들이 있을까요? 네, 7만여 개 유등의 불을 밝히며 시작되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서 진주성에 갇힌 조선군의 군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남강에 홍등을 띄운 곳에서 유래한 축제인데요. 특히 진주대첩이라는 지역의 역사성을 그 등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축제도 즐기고 또 역사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연속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126만여 명이 축제를 방문을 했는데요.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 매출이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처럼 지역 축제는 관광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 산업이자 독창적이며 독립적인 지역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그만큼 대전 시민들도 영시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겁니다. 노기수 국장님, 대전 영시축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면 대표적인 축제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전도 이제 대표적인 축제를 키워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대전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가 이제 다들 있으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전 브루스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대전 브루스라는 노래를 보시면 이제 잘 있거라 나는 건다, 대전발 영시 50분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착안해서 저희가 영시 축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영시가 이제 저희가 영시 혹은 뭐 24시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마를 따와서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나보는 축제를 좀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전에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대전역 에딘버러 축제로 좀 지향을 하고자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 열리는 영시 축제는 축제 기간도 이제 늘리고요. 더 성대하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국장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작년 영시축제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렸었고요. 저희가 이제 집계한 바로는 총 이제 109만 명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9만 명에는 이제 외지인 분들이 절반 이상 되는데요. 이분들이 대전에 와서 이제 소비를 하고 간 그런 효과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한 565억 원의 이제 소비 효과가 있었고요.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 전단에 이뤄지는 좀 효과들도 있고 후단까지 이제 파급 효과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런 효과들까지 따지면 이제 1,174억 원의 이런 간접적인 좀 경제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구, 동구, 원도심이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상권이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 이제 거의 1년 내 뭐 매출을 다 이제 이끌어냈다고 하시는 상인분들도 있어서 뭐 지역 경제에도 굉장한 활력을 불어넣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날짜를 좀 고려를 해서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더 연장을 해서 9일간 열리게 되고요. 작년에 이제 109만 명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올해는 한 200만 명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역 경제의 효과는 한 3천억 원 이상을 좀 목표를 크게 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만든 축제 하나 10기업 안 부럽다 할 정도로 그만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축제에 사활을 걸고 매해 새로운 축제도 선보이지만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요. 사람들이 다시 찾는 축제는 사실 손에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욱 교수님께서는 대전 영시축제, 작년의 축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킬러 콘텐츠가 그 브랜드 네임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그래서 집객력을 키우는데 아마 도움이 되고 또한 이제 축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쭉 좀 찾아 나가야 되는 우리 과제 같기도 합니다. 욕심을 더 내면 우리가 마침 교통의 결절점입니다. 대전이 그 부산에서 경상도에서 호남에서 그다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화합의 장으로도 한번 만들어 여러 가지 콘텐츠는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서우 기자는 작년 영시 축제 어떻게 좀 말씀해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과학수도 대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거 아니냐, 또는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 좀 애매해서 좀 아쉬웠다 이런 좀 의견들도 좀 개진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 그 많은 축제 가운데 성공한 축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또 저것도 있고 이런 백화점식 축제나 유명 가수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라 특정 소재를 특화하고 전문한 확실한 테마가 있는 축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보령의 머드 축제가 대표적인데요. 이름 그대로 진흙을 활용한 이 축제는 지난해 160만 명이 이제 축제를 방문을 했고요.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킬러 콘텐츠는 지역 축제의 매력을 높이고 또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다시 축제를 찾게 하는 힘을 갖게 할 텐데 노기수 국장님 어떤 내용으로 그럼 킬러 콘텐츠 보완 강구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해 영시축제를 찾으셨던 분들 중에서 안 그래도 이제 킬러 콘텐츠가 좀 아쉽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에도 시간 여행이라는 테마는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존별로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레트로, 복고 이런 컨셉이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과거존에는 그런 레트로 콘텐츠들을 조금 강화할 예정이고요. 현대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뭐 문화예술 공연들이 펼쳐졌었는데 올해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도심에 있는 뭐 갤러리나 소극장을 저희가 10분 활용할 예정이고요. 특히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대전이 이제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작년에 단순히 뭐 미디어 아트 관람을 했던 이런 미래존에서 좀 벗어나서 좀 가족을 데리고 오신 이런 많은 분들이 직접 과학을 느끼고 체험하고 대전의 미래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좀 체험형 공간으로 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들을 보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고요. 이제 킬러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찾아나간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시축제도 올해가 2번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서 킬러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가고 구성해 나가는 이런 좀 차원도 많이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축제가 지속되려면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우는 것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정병훈 교수님, 시민들의 참여 어떤 측면에서 축제에 필요한 건가요? 축제는 잔치이고 놀이장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즐겁게 신명나게 놀다 보면 외지에서 나도 참여하고 싶고 거기에서 킬러 콘텐츠를 통해서 브랜드도 키우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내가 주인이다는 그런 의식도 더 느껴질 거고 그러면 축제의 생명력도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지역 축제를 취재를 하다 보면 기존 축제들의 경우 행정이나 기획사에 좀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축제 기획이나 운영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 심지어는 일부는 그 소외감을 느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에 대한 관심도도 그리고 참여도도 떨어지는 게 문제로 보여졌습니다. 예. 실제 지역민들이 주체가 돼서요, 교수님. 성공적으로 축제를 이끈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역사를 조금은 가지는 축제나 유명 축제는 전부 다 민간인 주도로 해서 기획을 하고 합니다. 미국의 버닝맨 축제가 또 있는데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바로 가기 전에 사막에서 매년 개최되는 예술과 자유를 추구하는 축제입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참여자들이 직접 공연하고 전시하고 체험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베네치아 가면 축제도 보면 그 주변의 지역민들이 전부 다 가면을 쓰고 1년 동안 가면을 만들어서 그 축제 때 쓰고 나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성공 요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민 참여가 중요한 게 공동체 의식을 강화를 해서 이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그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는데요. 온라인 설문조사나 공청회, 또 워크숍 등과 같은 그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축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의견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축제가 내 축제구나. 그래서 좀 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주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만든 지역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미지 제고, 지역 소멸 극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K 콘텐츠의 활약으로 세계인의 시선이 한국으로 모이고 있죠.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가진 경쟁력 있는 축제는 전 세계 우리 지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축제를 통한 세계적인 도시 대전을 기대해 봅니다.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정병훈 교수, 대전시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신서우 기자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의 타슈, 서울 따릉이, 광주 타랑깨, 부산 타반나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의 이름입니다. 2008년 주행을 시작한 대전의 타슈는 대전 곳곳에 자리 잡으며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늘 편하게 공영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을
현지인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잘 활용되면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시민들 이제 편의에도 좋고 대여해 가시는 거 보거나 타고 지나가시는 거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죠. 몇몇 분들이 좀 함부로 이용을 하시거나 이래서 나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전교통공사 타슈관리팀 소속 재배치 기사를 하고 있는 서재승 주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앱으로 QR코드만 찍어도 쉽게 빌릴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1시간 또 무료라서 가까운 거리 갈 때 운동 겸해서 자주 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 교통수단이 뭐 약속이 있거나 하면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특히 이제 날씨 좋을 때는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가끔 갑천에 나가면 네, 가족 단위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주 업무는 자전거 많은 데서 많이 몰리는 데서 자전거를 이제 빼서 자전거 많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게 주 업무긴 한데 1000몇 군데가 돼요. 그 이번에 늘어가지고 타슈 시즌2 하면서 대여소가 많이 늘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7명이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장에서. 대여한 지 지금 69분 됐고요. 저기 계룡로에서 타고 거기서 빌려서 타고 오셨는데 여기다 놓고 가셨네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강제 반납 처리를 하고 회수를 해서 다른 데 배치를 하고 요 분은 이제 저희가 콜센터에 보고를 해서 마지막 대여자분한테 뭐 이제 경고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가끔 이제 어떤 시민분들이 여기다 자꾸 이렇게 신문이나 어떤 물건을 놓고 가세요. 그러면은 태양열을 받아야지 충전이 되는데 그럼 그 자전거는 오래 이제 방치가 되면은 방전이 나는 거죠. 쓰레기나 뭐 이런 걸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시즌2 하면서 자전거 운영 대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많이 늘어나는 대신 이용량도 많아지고 이용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장나는 자전거도 더 많아지기도 했죠. 여기 이렇게 다 까졌잖아요. 이런데 대여소 근처에 이렇게 돌이 있으면은 보통 학생들이 저 돌 가지고 이런 데 쳐가지고 이용하기도 하죠. 고장 자전거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고장 자전거는 제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입고 처리를 한 후에 고장 확인표를 부착을 하고 정비센터에 입고를 하면 정비 이제 센터에서 거기 직원분들이 정비를 한 후에 정비 완료된 자전거 출고시키고 또 현장에서 또 확인해서 또 고장 자전거 분리해서 입고시키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봄 되고 따뜻해지고 하면 이용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이용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방치 자전거도 많아지고 자전거도 더 좀 함부로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고장 자전거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쫓아다니느라 민원 발생하면 그 쫓아다니느라 더 바빠지죠. 이제 여기 입고된 자전거를 정비센터 직원분들이 가져가서 수리를 끝난 다음에 저쪽에 이제 또 내놓으시죠. 지금 림이 다 터져가지고 요거를 지금 고칠 수 있는 선에서 재생을 한다던가 사용할 수 있는 자재들은 전부 해가지고요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단말기가 잠긴 상태에서 페달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 약한 부분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하루에 150대, 많이 들어올 때는 150대, 120대 대중이 없습니다. 이용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전거 파손율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자전거도 배로 늘어난 상태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 정비 인력 자체는 그거에서 뭐 인원 증가는 없었고 하루 근무 중에서도 연장 근로를 통해서 저녁까지 계속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바구니에 대한 보강 부분하고 강도를 높여준 보강 부분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하는 QR 전면부에 하나를 설치하고 이 림을 강하게 하게끔 할 수 있는 무슨 개선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5,500대가 늘어남으로써 저희들 그 타슈 재배치라든지 타슈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 인력이 좀 부족한데요. 타슈를 이용하실 때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최소한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타주시기를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20대) 하루 평균 타슈 정비센터로 들어오는 파손된 타슈의 수입니다. 정비사 10명이 파손된 자전거를 정비하고 4천여 대의 자전거를 관리팀 7명이 대전 전 지역에 재배치하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올해 10월까지 타슈를 1,000대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서재승 주임은 한정된 인원으로 이용률과 함께 늘어나는 파손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합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재를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사인 대세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